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산점의, 정시에 있어서 가산점의 규모는 어떤가? 그럼 수시는 그냥 여기로 끝인 거예요. 네, 수시는 뭐 그래서 과탐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등급의 가산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정 응시 영역이 폐지가 되면서 폭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산점의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대체로 3에서 10%, 3에서 10% 또는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100분위의 3%에서 10%, 3%, 뭐 4%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표준 점수의 3%, 뭐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의 3%. 근데 또 어떤 거 보면 이제 일정한 점수를 뭐 3점, 5점, 4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뭘 기준으로 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과탐만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발음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발음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발음 중에 하나가 과탐이에요. 사과탐. 사과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사과탐. 사과탐의 로 집중을 했을 때 그런 건데요. 자, 이 서울 주요대의 가산점 신설 현황을 지금 보면 이렇게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이건 사과탐입니다.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가 지금 이제 됐어요. 사과탐의 이 가산점의 신설이. 그래서 이거 이제 놓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이제 학부모 휴게실 자료집에도 제가 이제 검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놓쳤던데, 이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과 사회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계열에는 사탐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에 가산점이 있다는 말이 사회계열에도 가산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중앙대도 보시면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미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탐 가산점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인문계열이나 사범계열에는 있다. 그리고 경희대도 인문계열에는 있지만 사회계열은 없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을 안에 이제 경영경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경제를 다 포함한 인문계열 전체에 사회탐구의 가산점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변표에 4점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은 변표에 4점을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의 과탐을 응시했으면은,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이 말은 자연계열의 사탐 응시생도 자연계열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집중. 그러니까 경희대 자연계열은 사탐을 응시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 과탐 응시자에게 변환 표준 점수에 4점을 더해준다. 두 과목 각각 4점씩 이렇게 더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반면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 과탐 선택자가 넘어와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탐 아이들한테 4점을 변환 표준점수에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문계열 친구들을 좀 뭐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에는 사회과목의 변표 3%, 자연계열은 과학과목의 변표 7% 이렇게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와 동국대는 자연계열에 있어서 과학과목이나 수학과목, 동국대는, 그리고 성균관대는 과학과목에 대한 그 가산점만 있습니다. 연대는 아까 말한 대로 인문과 자연계열에 각각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있는 거고, 중앙대는
인문 4번 계열에는 사회탐구에, 그다음 자연 계열은 과학탐구에 가산점이 있지만 아직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탐과 과탐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탐과 과탐을 만약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하는데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면 양쪽 모두 다 하나씩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탐 2개거나 과탐 2개인 것이 받을 수 있는 이득에서 하나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쪽만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가산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내가 정시까지를 갔을 때 경희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탐을 하는 것보다는 사탐을 하거나 과탐을 하는 것이 사탐 2개를 하거나 과탐 2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도토리님, 대학마다 최저는 그렇게 맞추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응시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에서 좀 더 명확히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사탐, 과탐 중에 2과목을 보면 된다라는 대학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대체로. 왜냐면 지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사탐으로 넘어갔을 때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진 않아요. 점수를 받는 거에 있어서. 점수를 받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국의 고3들 중에서 오늘 PT에는 빠져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의 고3들 중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게 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적다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만 수능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 거의 한 70% 정도는 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수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대체로 대부분 2개 영역 등급합인 경우가 많고 탐구를 한 과목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탐구의 학습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만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탐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탐구를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수능 최저에서 탐구를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한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2과목에 10시간 할 공부량을 한 과목에다가 쏟아 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한 과목으로 빼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과목의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탐도 과탐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것들을 자기가 일정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탐이 쉬워서 동점자가 많고 사탐이 쉬워서 표현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사탐에 투자해서 그 점수를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탐의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점수만 보고 사탐으로 간다든지, 이게 꼭 좋은 어떤 이 선택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것들을 늘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막상 우리 아이의 입시가 되면은 굉장히 알던 것도 모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쵸? 알던 것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제가 안 갖고 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또 그 얘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세계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죠.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한 견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과목으로 체저를 맞춘다. 그러니까 두 과목으로 체저를 맞춘다 그러면 애들이 다 영어랑 탐구로 맞춘다 그래요. 두 개 영역 체제를 맞춘다 그러면 영어랑 탐구로 맞춘다고 하고, 영어랑 탐구로 맞춘데 영어 공부는 다 안 해. 영어 공부는 다 안 하고 다 무슨 공부만 하는 거야? 탐구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탐구의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여파로 전년도 수능에 과학탐구 원 4과목에 만점표 100분위가 100이 한 과목도 없다 그랬잖아요. 만점 100분위가 다 99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만점자가 1% 넘는다는 건데, 출제를 잘못했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는 그 완성도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가 만점자가 1% 넘게 나올 정도로 쉽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는 애들이 그냥 한 과목에 이렇게 매몰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과목에 10시간 공부하던 걸 한 과목에 7시간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과목에 10시간 공부하던 분량을 한 과목으로 줄여주면 1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과목에 10시간 공부하던 애한테 한 과목만 공부해. 그러면 걔가 한 과목을 10시간 하지 않는다니까요. 노는 시간에 놀죠. 공부할 걸 줄여주면 공부를 덜 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절날 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일하는 음식 가짓수가 10개다가 7개로 줄면 시간이 줄어드냐? 시간 안 줄어들잖아요. 그쵸? 네. 음식 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네. 시간 안 줄어들잖아요. 오히려 10가지 음식할 때보다 7가지 음식할 때가 더 많이 시간이 걸리기도 할걸요? 네. 비유 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10시간에 두 과목 했을 때는 한 과목에 5시간씩 하다가 이걸 한 과목에 7시간을 하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애들이 완성도 자체가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탐구를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꾸는 것 자체가 저게 쉬워 보여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게 쉬워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거를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오시면은 아까 그 수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시도 있거든요. 그 정시 변경사항에 가서 항목을 필터를 거시면 여기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항목이 여러 개가 있고, 이 항목 중에서 이 가산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신 다음에 그 옆에 내용도 있거든요. 내용의 신설에다가 클릭을 딱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신설에다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대학이 쫙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이 신설된 대학들이에요. 이 파일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파일을.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파일을 드려도 이걸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사실은.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파일에 가셔가지고 항목에 클릭하신 다음에 항목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항목을 가산점을 클릭하시고 여기 내용 옆에 내용에 가서 신설을 클릭하시면 신설된 대학이 쫙 나오면서 어떻게 신설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돼 있는 걸 보시려고 그러면은 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예,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은 보시기가 어렵잖아요. 이 파일 드렸는데, 예, 이 파일이잖아. 이 파일에 여기에 가가지고 가산점 클릭하시고, 그럼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설 이렇게 하시면 또 확 줄잖아요. 이렇게 확 주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확 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가산점이 변경된 거 보면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변경됐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가산점이 폐지된 거, 이게 신설이구나. 폐지된 거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시도 저렇게 항목별로 필터를 걸어가지고 수경 원장님께서 694화를 쓰시면서도 어떻게 보는지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692화는 예고글이 있고요. 692화에 예고글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발 글을 좀 읽으셔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글도 안 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글을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있는 학종, 없는 학종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파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파일은 아직 없어요. 4월 2일날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4월 2일날 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언제 올라오냐, 이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애들 막 이렇게 학교 전달상 갖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제대로 전달 안 하면은 속 타시죠. 예. 그 마음이 저희 마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엄마 뭐 갖고 오래. 그래 왜? 갖고 오래. 언제까지? 몰라 빨리. 예. 그럼 속이 타시죠. 예. 저희도 그 마음이 저희 마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703화가 올라올 건데 703화에 이제 요거는 요 게시글에 요거는 요 게시글에 요거는 요 게시글에 이렇게 링크 다 달아 드릴 거예요. 링크 하나씩 다 달아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지글이 있어가지고 그 공지글에 이 글은 이 링크로 가세요. 이 글은 이 링크로 가세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지글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왜냐면 글이 이제 뒤로 쭉쭉쭉 밀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703화를 보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빼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되셨죠? 네. 제가 어제 창원에 설명회 갔는데 혹시 어제 창원에서 설명회 들으신 분들 중에 오늘 들어오신 분 계세요? 창원에 제가 어떤 학교를 갔다 왔는데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 안 계실까? 어제 제가 입금한다고 했는데 계시면 진짜 행복하겠다. 애들이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애들이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내려가면서 어제는 기차 타고 가가지고 기차 타고 가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도 진짜로, 좋은 글인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